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저 마이크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까? 자, 요거는 1시간 마치고 풀어드릴게요. 알겠어. 못 보신 분 계시니까. 해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일단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자, 우리가 저번에 출생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출생에 대해서 했는데, 페이지가 35페이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33페이지인가요? 35페이지 맞죠? 네. 네, 맞습니다.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35페이지 핍니다. 35페이지. 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 네 있죠? 행위 능력이 뭡니까? 행위 능력이. 행위 능력. 이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요? 행위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줄 거야 됩니다. 자, 어디 줄 거라고 얘기할 테니까 줄 거시면 돼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만 줄 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줄이면 뭡니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겁니다. 행위 능력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민법상 제한 능력 제도 나오는데, 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반대 개념이 뭡니까? 제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있고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행위 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입니까? 행위 능력자입니다. 아시겠죠? 네. 행위 능력자니까 뭡니까? 여기 와서 수강 신청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카드 결제하고 맞죠? 남편한테 혼날든 말든 상관없이 카드 긋고 맞죠? 결제 다 했습니다. 네? 혼자 단독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행위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배울 게 뭐라고요? 요 제한 능력자입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제한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제한 능력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판소노트 필기 프린트물 있죠?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나중에 이거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드릴게요. 링 제본해가지고. 아시겠죠? 필기 노트가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은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판소노트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있죠? 네, 6페이지. 제한 능력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요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가지고 링 제본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돈은 좀 맞습니다. 아시겠죠? 돈은 받고 그럼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짜는 없는데 저렴하게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게 몇 페이지까지냐면요. 이게 100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100. 저 필기노트예요. 필기노트.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 보겠습니다. 다시 판소노트는 6페이지 피시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필기할 게 거의 다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몇 세입니까? 만 19세.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만 19세 뭡니까? 밑으로 돼야 되죠. 얘들이 뭡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파스워드 돼 있죠, 그게?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요 세 명까지가 뭡니까? 제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네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피특정 후견인 나와 있죠? 피특정 후견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특정한 경우에 뭡니까? 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한 능력자는 누구 몇 명이다? 세 명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요, 몇 년 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피성년 후견인을 금치산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피성년 후견인을 뭐라 바꿨다고? 이제 옛날에 금치산자를 뭐라 바꿨다고요? 피성년 후견인을 바꿨고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명의를 바꿨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리게 하려고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그다음에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세 명이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행위 능력자는 뭡니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합니까? 행위 능력자. 그다음에 행위를 하는데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뭐합니까? 제한 능력자를 하는데 누구 있다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몇 명이 있다? 세 명이 있다. 됐어요? 전체적인 책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이제 봅니다. 35페이지. 35페이지에 가셔서 일단 행위 능력에 대해서 받고 이제 제한 능력 제도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의 되어 있습니까? 밑에 양갈로 2번 민법상 제한 능력자 제도 되어 있습니까? 의 보시면 제한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한 범위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뭐랬습니까?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요? 행위 능력이랬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는 능력을 제한 능력이라 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네. 정의가 이해됐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우리 민법은 줄 것이면 돼.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아시겠죠? 3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입법 취지로 가는데요. 입법 취지 가기 전에 3번의 이제 내용을 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빠질 뻔 했는데,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인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 법인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연인과 법인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사람이 딱 구성이 어떤 이런 사람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제한이 있다.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이다?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고 법인에 관한 내용 나온다. 뭐라고? 강행 규정입니다. 찍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한 능력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물어봤을 때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법인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세요. 자, 입법 취지. 자, 입법 취지는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주고 갑시다. 거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제한 능력자 보호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이라든지 한정 후견이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은요, 마탱이가 한 애들 있잖아요. 하고 침 지지 흘리는 애들 있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을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나중에 이 용어 쓰게 된다니까. 옆에 공부 같이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니는 피한정 후견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니 맛이 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 피성년 후견이다 이거 쓴다니까.
저희가 옛날에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상태가 마탱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태다? 금치장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술 만취되면은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상태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를 주위에서 좀 쓰는 연습을 좀 해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자 완선이고, 자, 그래서 얘들이 상태가 좋은 애들입니까? 안 좋은 애들입니까?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거래 안전보다는 누구?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취지는 치면 안 나옵니다. 알았다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가서 이제 3번 방가로 3번의 별표.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무슨 취소입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라는 것은 뒤가 배우겠지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것이면 됩니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줄 거죠?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있네. 그게 절대 취소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취소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적용 범위로 갑니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3법상 법률 행위만 적용되고 찾았습니까?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우리 책에는 다 줄 필요가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가면 돼요. 그래서 제3법상 법률 행위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적용되는 건 어디라고요? 제3법상 법률 행위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의 경합, 이게 이중효 문제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얘가 누구냐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뭐 18세로 합시다. 낙낙 18세. 18세인데 얘가 이제 만취가 됐습니다. 술 먹지 말아야 했는데 술 먹었습니다. 만취가 됐어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의사 능력이 뭐였습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사 능력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그래서 미성년자가 누가 을하고 매매 계약인 법률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취가 됐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취소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1번 방갈로 1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자, 누가요? 줄 것이고,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취됐으니까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경합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다? 이중효의 문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만취가 되면 뭐가 됩니까? 무효다 말이에요. 근데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을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이런 문제, 경합되는 문제를 뭐란다?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합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맨 끝에 줄 것에 경합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중효라는 게 뭐냐면은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도 할 수 있는데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취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효력이 뭐라고요? 이중적이다. 이중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취소를 주장하든 무효를 주장하든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경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합니까? 제한 능력자로 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연자입니까? 미성년자. 자, 밑에 제4조가 나옵니다. 사람은 몇 세가 되면? 19세가 되면 성인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몇 세가 되면?
만 19세가 돼야 됩니다. 옆에 만이 빠졌어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 그러면 다 만이 뭐예요? 만. 다 차야 된다 이거죠. 예? 다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지금 선거 연령을 몇 세로 바꿨습니까? 18세로 바꿨죠. 예? 18세 바꿨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선거를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표권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선동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 보면요 구속 처벌됩니다.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육 시키겠죠. 예. 우리가 선거법도 잘못 옆에 이제 뭐 유도를 시키거나 누구 찍으라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 알고 있는 마음속에 번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선동하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그 교사도 고발할 수도 있고 난리 납니다. 하여튼 그런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빨리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입니다. 알겠죠? 제 생각. 18세로 됐어요. 18세 됐는데 그러면 만 18세가 된다는 얘기는 딱 생일이 뭡니까? 지나야 되죠. 그래서 선거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몇 세입니까? 18세가 아니고 19세죠. 민법은 몇 세다? 19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20세였어요. 네, 근데 이제 19세로 내려갔죠. 네? 이게 왜 내려갔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생인데도 술 먹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만 19세거든. 19세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이 영업 정지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대학생들 되면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19세로 만드는 거예요. 민법은. 하여튼 그래 됩니다. 그래서 만 몇 세로부터? 19세입니다. 19세에 이르면 성인이 된다. 그래서 밑에 가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가입니다. 제 5조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매매 행위, 법률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법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동의 있어야 됩니까? 부모. 부모가 누구야?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 만들어 놨어요. 미성년자가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지잖아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하려면 누구의 동의 있으라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 여러분 상태는 좋으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상태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뭐라고요? 행위 능력자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자인 법정 대리인의 뭘 받으란 말입니까? 동의를 받아서 하란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뭡니까? 상태가 미약하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라. 법조문 만드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법정 대리인 누굽니까?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5조 만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1항 볼게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 자, 현관펜 놓으시고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는 뭐 받을 필요 없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권리를 받는다. 면한다. 그럼 채무를 면한다.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죠. 그럼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받는다. 부모님한테 뭘 받는다 이랬을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동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미성년자를 해야 할 염려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원칙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왜? 뭐가?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원칙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외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뒤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전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5조의 내용입니다. 제5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일단은 기업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성년자는 자, 저 보세요. 이제 기업번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잖아. 제한 능력자는 자, 다시 개념 잡고 하자고. 민법은 개념이에요, 개념. 행위 능력자는 뭐예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맞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 행위 능력이라고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뭐라고? 제한 능력은 뭔데요? 단독으로 법률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기업번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누구의 동의 받으라 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어디 줄 거냐면 중간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요? 미성년자가. 그래서 줄 거야 돼.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니은번 갑니다. 기업번에서 니은번으로 화살표를 딱 해놔야 됩니다. 기업번에서. 그래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을 할 수가 없는데 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얻어야 한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동의 없이 디귿번 갑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디귿번 가야 돼.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 5조 2항이 아까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뭡니까? 5조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세요. 밑에 가서 리얼번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법률을 한 경우에 행위 능력이 인정됨으로 더 이상 제한 능력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누구의 동의 얻어서 했습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적법하게 한 게 된 겁니까? 아닙니까? 된 거잖아. 그러면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요 리얼번까지 내용이 요게 이제 다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죠? 다시, 미성년자는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잖아.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동의 받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요 디귿까지가 뭐라고요? 5조의 1항, 2항. 5조 1항, 2항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적법하게 한 것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몇 조 내용이다? 5조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됐어요? 네, 이랬습니다. 그럼 옆에 가서, 옆에 갑니다. 관련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가요? 요 동의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그냥 입증 책임이 나와 있는데, 그 유효를 주장하는 자 있는데, 그냥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예외의 별표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외. 동그라미 2번 예외의 별표.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누구의 동의 있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동의 없이 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계약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지금 나온다. 예외가 나온단 말이에요.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뭡니까?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지문으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시험의 포인트다. 그래서 나머지 앞에 거는요. 이 앞에 거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 내용이고 시험의 포인트는 요 뒤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죠. 그럼 여기다가 됩니까? 별표를 2개 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다.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예외. 기업번.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한 행위 나와 있습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밑에 갑시다.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자, 부담이 있다 없다? 부담이 없대. 네? 부담이 없대. 우리가 이제 부담이 없는 이랬습니다. 부담이 없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뭘 줬는데 공짜로 줬는데 부담을 시켰나 시켰다? 안 시켰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권리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를 면제받는 거. 채무 면제받는 것도 이익이죠. 이런 건 동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양하지 않는 치고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무상임치물의 반환.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에서 합의시. 자, 요거는 체크하셔야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위한 계약에서 요거 수익이어서 합의시거든요. 수익. 부담 없이 수익을 받는 거. 요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 계약의 해지나 권리를 얻는 의무를 면한 행위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딱 체크할 것만 딱 해봅시다. 부담 없는 무슨 행위, 증여를 받는 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거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여사 표시를 받는 거하고 수익을 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 가지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잘 낸다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있습니까? 네. 부담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부담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 부담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받는데 의무를 지우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주의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 체결. 경제적으로 유리한 걸 하더라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왜? 뭐 매매를 하게 되면 의무가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의무가 따라오거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상속의 승인 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없고 채무를 면제하는 청약 돼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채무를 면제하는 청약 돼 있는데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버립시다.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안 되고 소멸시 중단의 사유에는 채무 승인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넘어가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권리를 얻거나 뭡니까? 의무를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포인트고 부담 없는 증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라든지.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채무를 많습니까? 면제하는 건 되는데 채무를 변제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면제는 돼도 변제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버리시면 돼요. 솔직히. 자,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미연번 가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자, 이게 옆에다가 용돈 적어놓으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일주일 동안 뭐 5만 원 줬습니다. 많이 줬어요? 그럼 2만 원 합시다. 2만 원 줬어요. 그럼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입니다. 아시죠? 뭐가 허락됐다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6조 한번 보세요. 법정 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자, 누가 정한다고?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 하면 밑에다가 부모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 이게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6조 옆에다가 용돈 적어 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용돈 딱 주면은 그 범위 안에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5만 원씩 줬는데 얘가 5만 원을 가지고 뭡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뭡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뭐 그 범위 안에서 뭡니까? 처분이 허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5만 원을 가지고 뭡니까? 바로 게임 구매해가지고 게임 다 사도 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뭡니까? 굶어야 되죠. 뭐 그런 적이 없었나 보네요. 저희도 뭐 용돈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일 동안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살다가 그다음 4일째부터 힘들잖아요. 아니었나요? 여러분 저 용돈 안 받아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용돈 받았을 때는 한 일주일 용돈을 받으면은 한 3일 동안은 정말 이게 뭐 풍족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4일째부터는 비참해지기 시작하죠. 비참해지고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세대가 좀 다르신가? 자, 봅시다. 하여튼 6조 딱 하면은 뭐라다가 용돈 딱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7조 갑니다. 동의와 허락의 취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에 하기 전에 전 2조의 규정,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허락을 해줬잖아, 아까 전에. 동의해서 뭐 하라고 했잖아. 예? 5조에서 동의해서 뭐 하라고 했잖아. 6조에서 허락했잖아. 근데 얘가 법률행위 하기 전에 부모님이 봤을 때 이 상태가 안 좋거든. 왜 안 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예? 내가 이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줬는데 용돈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재산을 팔으라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거든. 아예 안 되겠다니. 취소할게. 누가 할 수 있다고?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2조가 5조와 5조에서 뭡니까? 동의나 6조에서 허락. 맞죠? 이거를 말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체는 누굽니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 동의를 해줘서 했지만 이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7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누가? 법정 대리인이. 알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A번이 6조의 내용입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데 밑에 보면은 여비, 학비, 신부름값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B번의 이제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인 허락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돈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건 되지만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C번의 범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재산의 범위로 본다. 끝에만 줄 살짝 끊으시고 D번은 상식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허락하기 전에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취소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원칙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7조에 했잖아요. 여기 해놨잖아. 동의나 허락, 5조의 동의나 6조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법률 행위를 하기 전이면요. 이건 취소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 철회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원칙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요 취소라는 단어 썼지만은 요렇게 해석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가서 줄 살짝 끊읍시다. 허락했어도 행위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취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시면 판례가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뭡니까? 뭐 자녀에게 신용 구매 매매 계약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가면은 신용 구매 계약은 처분 허락을 받은 지산 범위 내에서는 적법한 처분 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참고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락된 영업의 행위. 자, 그럼 8조 갑니다. 8조.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법조문 하나하나 해석하고 왔는데 이걸 외우려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이해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나? 자, 이해 안 돼도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 나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아니면. 자, 그러면 이제 8조가 뭐냐면은 이제는 영업의 허락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희 친구는 옛날부터 공부를 못했어요. 뭐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뭡니까? 자, 고등학교 때부터 뭘 했냐면은 그걸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 있잖아요. 문방구 관리해라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 계속 이제 문방구 계속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개인한테 뭐가 허락된 겁니까? 영업이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조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8조 한번 봅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또 이제 공부를 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는 그냥 하지 말고 회 떠라. 물차 운전하고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선장도 하고 있고 지금 귀여까지 해가지고 귀여가 아니고 뭐 원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뭡니까? 뭘 한다면 어릴 때부터 뭐 했습니까? 영업이 허락돼서 안 돼서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걔를 미성년자지만 성년자로 본단 말이에요.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허락된 뭡니까? 허락을 얻은 영업 행위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가서 2항. 법정 대리인이 전항의 허락에 취소 또는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락을 누가 했습니까? 법정 대리인 있잖아. 그럼 제한을 누가 하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겠죠. 그러나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방구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 허락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가 이제 18세인데 19세인데 파는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선이다. 얘는 뭐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펜이 1,000원짜리인데 얘가 잘못 팔아가 50원에 팔았다고. 1,000원짜리인데 100원에 팔았다고. 이 사람 선이야.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러고 뭡니까? 애는 꿀밤에 때리고 치우고. 알겠어요? 이랬습니까? 그 얘기라, 그게. 그래서 누구는 보호한다고? 자, 우리가 영업을 네 문방구 운영해라, 횟집 운영해라라고 했단 말이야, 맞죠? 해가지고 뭐 처분행위, 파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이걸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제3자에 넘어왔을 때 이 제3자가 선의를 요구하는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법조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조 내용 다 이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A번 영업 나와 있죠. 뭐 영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상법상 물론이고 농업도 되고 자영업도 포함한다 됐고, 그 다음에 B번의 포인트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 줄 것이야 돼. 반드시 특정을 해야 돼.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야 돼. 문방구, 횟집 이런 거, 물차 이런 것들 그런 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요. D번 갑니다. D번. C번은 아까 했습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자,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번 가서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대리 대리권은 뭐합니까? 당연히 소멸할 수 있는데 2번에 아까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제한할 수도 있는데 누구를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조의 내용의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허락된 부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근데 영업을 허락됐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알지? 자, 다시 할게요.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허락되는데 특정되는데 영업은 그 내용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시고, 자, 그러면은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법정 대리인 대리권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이 뭡니까?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누구는 보호해야 된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내용보다는 오히려 법조문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리얼번 대리행위입니다. 자, 대리행위는요. 요거 뒤에 가면 배우는데 117조예요. 117조. 117조에 가면요. 민법 117조에 가면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는. 그러면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맞습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고 뭐랍니까? 야, 세훈아, 가서 라면 사와.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 보고 뭐 사오라고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뭡니까? 고난을 받은 거야. 라면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진라면 사올 수도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신라면 사올 수도 있고,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 행위 할 수가 있다 하시고, 유언입니다. 유언은 몇 세? 만 17세입니다. 만 17세가 되면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 책임 사원의 자격인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상법의 내용인데,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살짝만 줄 끊어놓고 합시다. 허락을 받아서 회사에 무한 책임 소용이 된 경우에는 능력자로 본다 되어 있죠. 그것을 줄 살짝 끊어놓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 임금 청구 봅니다. 근로계약, 친권자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임금 청구할 때는 누가 해야 됩니까? 미성년자 하죠? 근데 도와줘야 되잖아, 법정 대리인이. 그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대리할 수 있죠? 네,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는 원칙으로 법정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이 노무지간 임금 청구에는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발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고2짜리가 고2 들어봤어요? 여상 다니고 이런 애가 롯데마트가 롯데리아죠. 롯데리아 가서 알바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바하는 애들 많잖아요. 3, 4에 가도 알바하는 애들 많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임금을 체불했다. 그러면 노동청에 가서 지가 직접 가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겠죠? 임금 청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2형번의 취소권 행사입니다. 취소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매매계약하면 언제나 말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입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에 의한 성년은 이제 나오는데, 이게 826조인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뭐로 본다? 성년자로 본다 되는데,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이거는 뭐에 관했을 때만? 민사에 관해서만. 이게 아니에요. 민법에 대해서만 성년자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8세가 되면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18세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거든요. 네?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결혼했는데 얘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답니다. 있다. 왜? 성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민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성년자로 보잖아. 아시죠? 근데 선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9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뀌면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뭡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결혼 빨리 고등학교 때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애가 지금 뭐 대학생이고 뭐 그런데, 대학생이 이제 결혼할 때 다 됐어요. 벌써. 네? 됐는데, 그 걔가 이제 서울에 학교 갔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결혼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그 서울 가서 미팅하다 잡혀가지고 또 뭡니까 울고 또 다시 또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뭡니까 아르투시 가라 해가지고 아르투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예. 둘째하고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6살.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10살. 자, 하여튼 그런데 걔들은 뭐가 성년 의지가 됩니다. 그때는 만 18세가 아니고 그때는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였어요. 그때는 달랐어요, 법이 또. 근데 지금은 이제 만 18세로 해가지고 성년 의지가 됩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민법상에만 적용되고 이 포인트가 밑에 있죠. B번. B번 있어요? 민법상에 적용되고 공법상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37페이지부터 36, 37, 38, 39페이지까지를 이거를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으니까 이렇게 막 훅 읽었는데 뭔지 몰라.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어디야?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예요. 6페이지. 예? 6페이지 있죠? 자, 정리하고 다시 갑시다. 이거 다시 정리 안 해주면은 개념을 못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한능력자는 누굽니까? 미성년자. 만 몇 세입니까? 19세인데 원칙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한 법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조의 1항이었습니다. 예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한 법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밑에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게 나와 있죠. 권리 얻는 경우는 뭡니까? 부담 없는 증여 적어놓으세요. 부담 없는 증여. 부담 없는 증여.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 표시. 수익 받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을 받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의무만을 면하는 거. 채무 면제 적어놓으시고. 요 세 가지만 적어놓습니다. 우리 많이 있지만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뭐라고? 밑에다가 채무 면제 적어놓으시고. 요 두 가지는 그 앞에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분이 허락된 재산 나와 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용돈.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이건 6조입니다. 6조. 범6조 적어놓으시고. 제6조 적어놓으시고. 제6조. 이렇게 하시고. 용돈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락된 영업행위. 허락된 영업행위 나와 있죠? 영업 밑에다 영업에 동그라미 쳐놓고. 영업에다가 요 영업은 뭐 해야 된다고요? 특정돼야 됩니다. 됐어요? 뭐 된다고?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로 본다. 아까 봤죠? 네, 성년자로 봅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했죠? 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 영업이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죠? 법정 대리는. 그런 내용을 있습니다. 자, 대리행위입니다. 자, 요거는 117조라고 옆에 적으시고. 117조. 대리는, 요 적으십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대리 행위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언 돼 있습니까? 유언 아까 몇 세라 그랬어? 만 17세. 네, 만 17세. 유언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 무한 책임 사원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근로계약할 수 있고 임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됐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정도가 있다. 됐어요? 네, 이런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연습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어디로 가느냐? 39페이지죠? 39페이지에 이제 법정 대리인 나옵니까? 네, 법정 대리인 나오는데, 자, 법정 대리인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 순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만 생각하면 돼? 친권자. 오케이? 친권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다 필요 없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밑에 법정 대리인의 권한 갑니다. 권한. 자, 우리가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이라 했잖아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무슨 권이 있어야 됩니까? 동의권이 행합니다. 해놓고 동의권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이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또 대리권이 있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저 이제 뭡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할게요. 한번 해드릴게. 제가 이제 갑이에요.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초등학교 5학년 합시다. 5학년이었대요.
4학년, 5학년 때였습니다. 4학년 때,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딱 나오면요. 출판사 아저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출판사 아저씨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합니까? 와서 전집 사라. 하루에 100원씩만 네 저축하면 된다. 에? 그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잘 모르시나 보네요. 저 같은 사람이 낚이는 거예요. 맞죠? 착하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출판사 아저씨가 사라고 해가지고 저는 뭡니까? 시원하게 살 팍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물도 딱 받아가지고 딱 갑니다. 딱 가면 누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법정 대리인 딱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노? 이라죠. 그래서 하다가는 되면 자, 안 되겠네. 이라 몽둥이 두고 오죠. 주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팹니다.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이게 사실대로 얘기해주죠. 전집 사기라고 하루에 100원씩만 저축하면 전입료 사가지고 내 책 다 읽을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어머니가 취소권 행사를 합니다. 맞나요? 그때 이제 뭡니까?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뭐라고요? 취소권자더라 이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무슨 권자? 취소권자가 되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초등학교 나오면은 또 출판사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 사인 또 하고 또 가서 또 연락도 맞고 또 하고 또 맞고 또 하고 또 맞고 이렇게 했어요. 5번 하니까 아직까지 상처가 다 안 나왔어요. 남아있어요. 상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뭡니까? 사인하다가 다시 이제 선물 들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오늘 갔다가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취소할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저도 머슴권 행사했다고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아시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머슴권자가 되고 취소권자 되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시험 문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전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얼마나 맞았는지. 정말 그때 그렇게 맞았으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 구속 상태가 될 거예요. 맞죠? 지금 이 시대 때 뭐 팼다 그만이 팼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구수 상태예요. 구수 상태. 예. 자, 하여튼 근데 그때 맞아가 지금 몸 좋은 거 있어요. 몸은 튼튼해졌습니다. 아셨죠? 부호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미성년자는 말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 권한에서 동의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대리권 밑에 취소권도 있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 뒤에 가면 또 나중에 취소권 파트 가면 다시 설명 또 할 건데, 이렇게 됐어요. 또 출판사 아저씨 왔는데 제가 사인하고 이래 가서 집에 와서 두드리 맞고 또 끌려갔는데 그때 한번 기억나는 게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취소권 행사한다고 막 뭐라 하고 에이트 이런 거 팔고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하더만 설명을 쫙 하니까 우리 어머니 뭡니까? 사인 딱 했어요. 이게 뭐 하는입니까? 추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사인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뭡니까? 난리 나죠. 누가 난리입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뭐랍니까? 우리 엄마가 한 번 더 붙죠. 알겠죠? 니나 니 새끼랑 똑같다 이렇게 하죠. 니나 니 새끼랑 똑같다. 그래서 저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한 번씩 오거든요. 보면 똑같습니다. 아시죠? 한 번씩 이제 오시거든요. 한 번씩 오시면 이제 점검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깨끗이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보고 손님한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오십니다. 우리 어머니 오시는데 뭘 오시냐면 왜 오시냐면 이자 받으러 오십니다. 제가 저 빌려준 순돌이 있기 때문에 이자 받으러 오십니다. 알겠죠? 원금 균도 상환입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뭡니까? 법정 대리인 또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추인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됐어요. 웃는 사이 다 정리돼서. 자, 우리가 법정 대리인은 첫 번째 무슨 권이 있고 타이틀만 더 기억하자고 동의권이 있고 동의하잖아. 미성년자가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할 수 있잖아요. 동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은 뭐만 기억합니까?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법정 대리인 권한 네 가지. 됐어요? 거기만 현관펜 딱딱딱딱딱 해놓읍시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에는 어디 적냐? 여백이 적어놓습니다. 여백에. 여백을 쓰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백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백이라요.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이런 것들 여백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아까 뭘 적어 놓읍시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거 적어 놓읍시다. 자, 네 가지. 법정 대리인의 권한. 자,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첫 번째 동의권이 있었죠. 동의권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법정 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 법정 대리는 또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이 있다? 추인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예? 화장실에 언제 안 했어요? 다 합니다. 그거 다 합니다. 그 보강 많이 합니다. 보강.